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만나봤지만 진짜 처음 들어보는 정보예요. 평에 땅을 팔 수 있다는 게. 오늘 잘 만나셨죠?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네, 또 귀하신 분 모셨는데 우리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틈새 투자를 집필한 김태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틈새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책일까요? 부동산이라고 하면 돈이 많아야지만 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소액으로 몇만 원서부터 투자해서 부동산을 살 수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런 틈새를 네. 제가 조금 다룬 책입니다.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셔도 돼요. 물가가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고 다 올랐죠. 다 올랐죠, 지금. 부동산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얘기죠.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약간 오르고 내림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보셔가지고 투자를 네. 하시면 되고 지역적으로 또 네.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강남의 아파트 값이 왜 비싸요? 많이들 거기 살고 살기 싶어 하니까? 좋으니까? 왜 살기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서. 그렇죠. 네. 일자리가 많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주변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팁을 드리면 강남에서 제일 가까운 과천. 과천도 많이 비싸잖아요. 아, 그렇죠.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동탄? 넘어갔어. 구리. 아, 그래요? 서울 지역을 한번 제가 조금 아, 말씀드리면 네. 신길 그쪽인가요? 거기보다 영남.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하셨잖아. 강남이 좋다고 그러셨잖아. 네. 누구나 다 알잖아. 그럼 강남에서 제일 가까운 광진구. 그렇죠. 성동구. 그렇죠. 강만 건너면 되잖아. 강부. 영동대교 건너면 성수동인데 음. 성수동도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그럼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어디예요? 중남구. 중랑구지. 아. 그럼 거기에 어디가 나오겠어요? 이문동? 이문동보다는 면목동이 가깝지 면목동 않을까요? 가까워요. 제가 그 네.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알아요. 네, 근데 면목동이 그렇게 되게 발전이 안 됐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삼성동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호재가 네, 있잖아요. 마이스 뭐 이런 거 생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동대교만 건너서 직진하면 시간적으로 가까우니까 다 돈 있는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요런 게 틈새 투자구나. 그렇죠. 요번 문정부에서는 네.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부분이 했어요? 규제 정책이었어요. 그 사이에서도 돈 번 사람들은 많다는 얘기죠. 아. 이젠 끝났다고 생각을 해. 맞아요. 끝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주거용만 이번 문정부에서는 규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는 대출 규제까지 다 했잖아. 네. 주거용이 아닌 다른 거는 대출 안 해주나요? 아니잖아. 아니요. 상업용은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상업용은 끝났다고들 생각하셔요. 음. 근데 사야지. 지금 주워야지. 지금 이제 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네. 명동 같은 경우에 어떻더래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로 많이 넘어오겠네요. 그렇죠. 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조금 싸서 내가 조금 싸게 또 임대를 놓고 이자 정도만 나오게만 해서 버틸 힘만 있으면 그게 투자된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그렇죠.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게 틈사 투자라는 얘기죠. 초보. 네. 초보들은 큰 땅을 사지 말고 음. 조그만 돈으로 500만 원이든 뭐 5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어요? 몇십만 원으로도 살 수 아, 있고요. 진짜요? 몇만 원으로도 살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이 책에 많이 네. 소개를 했는데 네네네. 백두대간 같은데 토지도 매매가 가능해요. 백두대간. 소백, 삼백, 태백, 삼백 뭐 이런 데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붙어 네. 있는 사람이 가지도 못하는 네네. 산도, 임야도 우리가 투자해서 투자 수익이 가능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뭘 이용을 하느냐 궁금하시죠? 그런 거 네. 몇만 원짜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사더라도 뭘 해야 되는지 그거는 투자처럼. 제 책에 여기 소개가 됐는데 산림청에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런 데는 사람도 못 가니까 그거 얼만지 감정도 제대로 못 네. 내. 그럼 그거는 탁상 감정 그냥 거의 내거든요. 그건 결국은 공시지가 정도로 해서 감정을 내요. 공시지가에서 뚝뚝뚝뚝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백두대간에 그 이메일 누가 사겠어. 그죠? 네. 그럼 뚝뚝 떨어져서 그거를 산림청에 매수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위림 삽니다 하는 그런 코너가 게 또 있어요. 있어요. 네, 몰랐네. 그러면
공시지가로 우리가 팔 수가 있어. 아, 그럼 경매로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뭐 절반 가격 내가 먹었다면 그렇죠. 그대로 공시지가에 팔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50% 수익이에요. 오, 그러네. 진짜 틈새 네. 투자다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그 비싼 아파트 왜 하냐고요. 그죠? 할 게 너무 많아요, 부동산은.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만나봤지만 진짜 처음 들어보는 아. 정보예요. 산림청에 땅을 팔 수 있다는 게. 오늘 잘 만나셨죠? 진짜 그런 거는 진짜 어떻게 알아야 되지? 야, 이거 뭘 진짜- 알아요? 지금 다 가르쳐 그러니까 드렸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진짜 궁금해요. 나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재밌잖아요. 재밌네요. 진짜. 네, 재밌으니까 이런 거를 자꾸 하다 보니 돈이 조금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땅을 제가 계속 샀어요. 그때는 이제 노후 준비가 네, 노후 네, 네. 대책이 굉장히 좀 관심이 저는 많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때문에 노후 대책은 젊어서 해야 되겠구나. 아. 그 생각으로 돈만 생기면 네. 땅을 조금씩 사면서 나중에 내가 이 땅을 하나씩 1년에 하나씩만 팔아서 이걸로 먹고 살아야지. 아. 그런 생각으로 토지를 계속 사서 모았는데 네네네.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국가가 주는 연금이 음, 생겼죠. 음. 농지연금. 농지연금. 농지연금이 뭐예요? 생활비라든가 이런 거 받아서 쓰는 것 중에 어디서 주는 게 제일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대부분 상가를 사서 월세를 지금 받고. 월세를 받든 이렇게 해서 노후 대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근데 그런 것 중에 어떤 게 글쎄, 보라님이나 월세가 제일 편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월세 뭐 월세. 가만히 있으면 뭐 음. 몇십씩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가에서 주는 돈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듣고 보니까 그죠? 그렇네. 연금. 그러니까 그럼. 농지연금, 주택연금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얘기죠. 나중에 부부가 각각 네. 300씩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600이에요? 1년에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근데 달에? 농지연금이 그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아예 어. 처음 들어봐요. 그런 단어를. 농지연금은 원래 농업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 네네. 그죠? 농업인한테 주는 건데 농지연금도 20대에서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대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돈도 없었죠. 그렇죠. 그냥 그리고 취업할 결혼하고 생각만- 그렇지. 맞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내 집 마련이 걱정이었고 네. 그 다음부터는 자녀 양육비가 걱정이고 네. 그 다음에는 나중에 내가 늙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죠. 네. 그게 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근데 20대에서부터 저는 토지를 사가지고 노후 준비를 미리 끝내려는 거지.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00원어치 20대 때 샀어. 네. 그러면 이 농지는 지가 혼자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오르겠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20대 때 1,000,000원이지만 60대 때 가면은 1,000,000원이 아니란 얘기지. 10배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20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20대 때 1,000,000원은 나한테 별 볼 일 없는 금액이었어. 근데 60이 넘어가면 이 금액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농지연금을 받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농지를 가지고만 있는 걸로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농지를 가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농지원부 실제로 시- 농사를 짓는지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농지원부는 공매로 네. 임대도 우리가 농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농사를 주말 임대 줘서. 내가 임대를 받아가지고 짓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아. 농사 경험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조금씩 경험을 쌓아서 네네. 나중에 고경력으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주말 농장만 함으로써도 올해 만약에 주말 농장을 한다면 5년 이상? 그런 거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제 그렇죠. 이게 연달아서 하는 몰랐네. 것도 아니야. 뚝뚝 떨어져서 1년 1년 하고 하다고 2년 쉬고 1년 하고 2년 이렇게 그것도 다 포함. 와. 네. 야, 요거 농지연금. 농지연금도 팁이 있어요. 아, 경매로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경매로 또 농지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농지연금이 좋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그냥 돈 주고 사. 아. 그거는 수익률이 안 나와. 아. 그거 왜 그러겠어요? 또 그만큼 싸게 사야 되잖아. 반영이 돼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농지연금도 마찬가지로 투자예요. 싸게 사서 가치가 높은 거를 인정받아야 네. 내가 투자 얼마 안 하고 매달 매달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경매, 경매 공매를 공매를 공부를 해야 공부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항상 기본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매 공매가 완전히 부동산 마켓이에요. 아. 전국에 다 나와 있잖아.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부동산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매물을.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인터넷 경매에 들어가서 네.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면 사건 번호가 있잖아요. 네. 인터넷 창에 딱 치면 딱 나와. 컨설팅 회사에서 그 물건에 대한 소개를 쫙 해. 그렇죠. 그거 보고 거길 가면 안 돼.
아, 거기 가면 안 되고 안 정보만 되지. 보고 거기서 이거 나가면은 그분들한테 아. 문매 맞을 것 같지만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예, 가면 절대 안 되고 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선 권리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 경매 공매를 빨리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그게 1순위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 우리가 큰 돈을 가지고 시세 차익으로 부자 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경매 공매가 답이다. 근데 아무거나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신축을 사면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이 커지겠네. 그렇지. 감가상각이 커지잖아요. 음. 그럼 건물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음. 이 오피스텔 가격은 가치는 점점 떨어지잖아. 네. 그래서 이것도 경매 공매로 한 5년 정도 된 거를 사기를 추천을 많이 해요. 계속 가져가면 안 돼. 길어야 15년. 너무 노후되기 그렇죠. 전에. 충분히 감가상각이 된 걸 사가지고 그렇죠. 조금 된 거, 너무 된 거는 또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급격한 감가상각이 완만해질 때까지 그렇죠. 그때 사가지고 네. 확 떨어지기 전에 이제 또 팔고. 그렇죠. 아. 그동안에 월세를 받았든 뭐 했든 내 수익은 충분히 창출이 되거든요. 네. 그럼 그때 매도를 하시는 얘기죠. 어. 근데 이제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오피스텔 투자를 해서 월세 받겠다고 하시는 네.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근데 내가 그거 주야장창 가지고 계속 있으려고 갖고 있- 아. 생각하잖아. 월세가 그냥 영원히 그렇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 음. 지금처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 네네. 지금 아파트에들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잘 활용해도 괜찮아요. 음. 그 주택연금도 300 정도 나올 수 있고 주택연금 받다가 집값이 지금처럼 많이 뛰었다. 아파트값이 많이 뛰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받은 거 반환하고 팔면 되지. 팔면 되지. 반환하면 또 다시 팔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농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나를 음. 복양하라는 소리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냥 가볍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300 받을 수 있고 농지연금에서 300 하면 1,000만 원. 근데 지금 1,0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크죠. 그거 노후에 그 정도 금액이 나오면. 근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요? 지금 1,000만 원 정도로 노후 대책을 세워놔야 돼. 아, 그거 왜 미래에 그래요? 앞으로 2, 30년 그렇죠.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럼 네. 가치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달라지기 때문에 같이 네네네. 내려가니까. 지금 1,000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하라 그러면 다들 사람들이 너무 많은 무슨 거. 뭐 지금보다 더 막- 많네 뭐 이러죠. 네, 근데 한 아니란 30, 얘기죠. 40년 뒤엔 또. 네.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거 많이 들었는데. 너무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은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도 많이 모셔봤지만 오늘처럼 진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말이요? 아, 그럼요, 진짜. 진짜. 종독해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제가 부동산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아는 것만 이렇게 보고 오늘 이제 질문 드리는 거 들어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네.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유익하셨다니까 저도 너무 좋네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원망만 하고 탓만 할 게 아니라 그럼요. 그 안에 틈새가 있다는 거를 그럼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게 또 부자 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존리 선생님께서. 그럼 오늘 말씀해주신 것 이외에도 틈새에 관한 내용들이 책에 더 있는 거예요? 엄청 많죠. 아, 그거 꼭 아니, 읽어봐야 되겠네. 네. 합니다. 네. 우리 이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든 아니면은 좀 내 경제 상황이 나아지게끔 원하는 분들 한번 책 읽어보시고 네.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네. 틈새가 뭔지 한번 보실 수 있는 책이죠.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네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